IC 요원들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교사를 체포하는 작전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학과 연수, 직업훈련 등 비이민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폭행 절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 관제사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국 40개 공항의 항공 운항을 1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 공항의 감축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뉴욕 지역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습니다. 첫날 심리에서 대법관 다수가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뉴욕 브롱스에서 주차된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IC 요원들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교사를 체포하는 작전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취업 허가증을 가진 적법한 이민자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오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무장한 IC 요원들이 어린이집 교사를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스페인어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께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조끼를 입은 무장 요원들이 건물 로비에서 교사를 체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요원들이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타고 교사가 탑승한 세단을 따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교사는 바깥으로 끌려나가며 내겐 서류가 있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엔 IC 요원 2명이 해당 교사로 보이는 저항하는 여성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내는 장면이 유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 당국 요원이 보육시설에서 체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해당 교사가 센터 내부가 아니라 입구에서 체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요원들이 센터 도착 전 교사가 탄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운전자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체포 당시 그 교사는 신원에 관해 거짓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 의원인 맷 마틴은 어린이집 측이 요원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비롯한 서류를 제시했지만 요원들이 아랑곳하지 않았고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C 요원들이 또다시 시민권자를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차량 안 카시트엔 1살 된 아기가 있었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태운 차량을 운전해 사라졌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이 제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복면에 무기로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홈디포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 따로 체포해 연행하는 장면, 차 뒷좌석 카시트에 고정돼 있던 1살짜리 딸을 그대로 태운 채 요원이 차량을 운전하고 떠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돼 있었습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체포한 남성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장면을 본 지역 사회 회원들이 이 아기를 가족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이 이민자 로펌에 신고했지만 변호사는 체포된 남성이 이민자가 아닌 미국 시민이어서 변호를 맡을 수는 없고 다만 이 무리한 사건을 알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이민국 당국자들은 왜 요원들이 그 남성을 체포하고 아기가 탄 차를 운전하고 갔는지 이유를 묻는 AP통신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한 이메일 발표문엔 이날 시민권자가 1명 체포됐으며 이는 국경 순찰대원들이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한 마트에서 단속작전을 펴던 중 망치를 들고 요원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체포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법원에서 CBP 소속 요원이 지난달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여성을 쏜 뒤 다른 요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요원은 총격 후 그룹 채팅방에서 나는 5발을 쐈는데 그녀한텐 구멍이 7개가 났다며 자랑했고 또 다른 메시지에선 사건 관련 기사를 보낸 뒤 읽어 5발, 구멍 7개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요원은 지난달 4일 시카고 남서부 브라이턴 공원에서 마리마르 마르티네스란 운전자에게 5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유학과 연수, 직업훈련 등 비이민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정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높은 취소 건수가 확인됐는데요.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폭행 절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비이민 비자 8만 건이 취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유학, 직업훈련, 연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비자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 1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12,000건, 절도 8,00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세 가지 취소 사유를 합치면 전체 취소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유학생 비자 6,000건을 포함해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취소 건수 16,00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달엔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최소 6명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학생 비자나 영주권이 있어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비판하면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항공관제사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국 40개 공항의 항공 운항을 1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도시 공항의 항공편 감축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뉴욕 지역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어제 전국 40개 공항의 항공 운항을 10% 줄이겠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며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항공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편 감축을 항공사들과 협의해 각 항공사에 최대한 균등하게 적용할 방침이며 감축이 이루어지는 공항은 곧 공개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뉴욕시,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 가장 바쁜 공항에서 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청은 이번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3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영향을 받았으며 어제 하루에도 2,1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더피 장관은 지난 4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UPS 화물기 추락 사고는 항공관제와 무관한 기계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습니다. 첫 심리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폐기 판결이 나올 경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관세 및 무역 정책과 관련 대외 협상에 키를 쥔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 앞쪽에 앉아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입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 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과세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상당수 대법관들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리에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란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당선자 조란 맘다니에게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맘다니 당선자를 향한 공산주의자 공세를 펼치며 날을 세웠습니다. 맘다니는 어제
인수위 주요 간부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맘다니 당선자를 겨냥 그는 내게 친절하게 굴어야 할 것이라며 그에게 갈 많은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맘다니 당선자는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승리 연설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수차 부르며 주요 정책에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자의 승리 연설을 분노의 연설이라며 시작이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 하나를 건드리려면 모두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선전포고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는 워싱턴 정가를 조금은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나는 그의 성공을 원치 않지만 뉴욕의 성공은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분쟁의 책임을 미리 맘다니 당선자에게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는 1000년 동안 유효하지 않았다며 맘다니 당선자를 향한 공산주의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인 그간 효력이 없었고 이 시기에 효력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맘다니 당선인은 어제 퀸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주요 간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 뉴욕시 제1부시장을 역임한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어, 비영리단체 뉴욕 유나이티드 웨이 대표 그레이스 보닐라, 멜라니 하루초크 전 뉴욕시 보건복지부시장 등 4명이 인수위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또 뉴욕시 간부 출신 엘레나 레오폴드가 집행이사를 맡았습니다. 이들 5명의 간부는 시정부나 연방정부 또는 비영리 부문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여성들입니다. 특히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려온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의 인선이 주목됩니다. 칸은 FTC에서 거대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독점 금지 정책을 펼쳐 명성을 얻었으며 진보주의자와 포퓰리스트 공화당원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 맞서고 혹시 모를 법정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시 변호사 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 브롱스에서 주차된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기도 했는데요.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뉴욕 소방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6분 브롱스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공개된 영상엔 화염에 휩싸인 차량이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터지고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여러 대의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사고 현장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7명 이상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친 소방관들은 손과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당국 관계자들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 강풍으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정전과 차량 및 주택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어지던 강한 바람은 저녁이 되면서 잦아들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파손하고 도로를 가로막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퀸즈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부딪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맨해튼 어퍼웨스트 지역에도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막아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다세대 주택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택을 덮쳐 벽돌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2층 방의 내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주민들은 새벽 1시 30분경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은 큰 소리와 진동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엔 시속 40마일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당국은 아파트 단지를 봉쇄하고 일부 유닛의 주민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던 강풍은 밤부터 잦아들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어제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 방어 핵심 요소인 ICBM 체계의 지속적인 신뢰성, 작전 준비 태세 및 정확도를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CBM 재진입체는 약 6,860km를 비행해 마셜 제도 소재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에 도달했습니다.
공군 제576 비행시험대 사령관은 ICBM 시스템이 핵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고 입증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지 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로 탑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8시께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C에서 미니아폴리스 세인트폴 공항으로 출발을 준비 중이던 델타 항공 소속 여객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 접수에 따라 승객과 승무원 196명 전원 대피했습니다. 항만청 경찰은 약 2시간에 걸친 기내 및 수화물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는 다음날 오전 7시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작된 새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 수는 총 88만 4,400명으로 직전 학년도 90만 6,248명에 비해 2만 1,848명, 2.41%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약 10만 명의 학생이 뉴욕시를 떠난 것으로 시 교육국은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뉴욕시를 떠난 이유론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 증가와 출산율 감소, 장애 학생 지원 시스템 부족, 홈스쿨 등 대안학교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뉴욕주와 연방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버거킹, 판다 익스프레스, 크로거 등 다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정확한 거스름돈 제공이 어렵다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결제 시 최종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맞추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버거킹 일부 지점은 결제 시스템을 5센트 단위로 자동 조정하도록 설정해 1에서 2센트 잔돈을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현상으로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4일 총영사관 8층 대회의실에서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자에 대한 포상증서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뉴욕 한인교회 고 장철호 원로 목사, 국민포장은 김태자 한국음악재단 자문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은 이영규 미래전략연구재단 회장에게 수여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 4일 저녁 문화원 극장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방송 너의 목소리가 들려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뉴욕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보컬리스트 제이먼 메이플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선보였습니다. 뉴저지 저지시리 시는 11월 5일을 태권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저지시리 스티브 플럽 시장은 5일 시청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난 1990년 뉴저지 저지시리에 도장을 열고 35년 동안 3만여 명의 수련생을 배출하는 등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장순길 관장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뉴욕 민권센터가 겨울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플러싱과 퀸즈 지역을 비롯해 세계, 국가, 지역 이슈들을 배우며 정치에 대한 교육과 커뮤니티 지도자로 커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